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월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잊을만 하면 떠오르는 AI 버블론으로 인해서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두 자릿대 약세를 보였죠. 바로 CEO의 발언 때문인데 CEO가 AI 매출에 대한 수익성이 기대치를 못 미친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AI 기업들에게 이제는 시장이 수익성을 기대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18일 오전에요. 마이크론의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반도체 풍향계라고 불리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경계감은 조금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과연 우리에게 놀랄 만한 실적을 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기업에 전략적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마켓 에이컷에서는요,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에이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고려아연의 공장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고려아연에 대한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고려아연의 주주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오늘 이로 인해서 고려아연의 주가가 신고가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걸까요? 고려아연이 미국에 있는 남동부 지역에 전략광물 재련소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티모니, 게르마늄과 같은 전략적인 광물이고요. 여기에다가 기초 금속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제철소라고 하는데요. 미국 내 이러한 전략적 광물을 정제하고 재련하는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공장 설치 자체가 미국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략 자원의 협력이 보다 더 강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이번에 설립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수많은 지역 중에 왜 남동부일까요? 우선 방산이나 제조 벨트가 굉장히 인접해 있다고 하고요. 이와 함께 항만이나 철도와 같이 물류 인프라가 우수하다는 점, 또 에너지 비용이 다른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도 매력 포인트라고 하고요. 주정부 차원에서 투자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이야기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 규모는 한 10조 원 가량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미국의 국방부와 방산 기업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논의가 나온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형식으로 진행될지 지금 예상이 나오는 건 합작법인 조인트 벤처가 설립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이후에 실시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미국이 지분을 투자해서 사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이렇게 미국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에 전략적인 투자를 하게 된다면 단순히 광물에 대한 거래가 아니라 지분 자체를 갖고 있는 동맹 자체가 굉장히 공고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로 인해 오늘 고려아연의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왜 이렇게 한 기업의 전략적인 투자까지 선택을 하는 걸까요? 우선 중국이 전략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굉장히 강화하면서 무기화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안티몬이나 비스무트와 같은 이러한 전략 광물은요, 전 세계에서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광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광물들을 중국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산업군들을 영위할 때 꼭 필요한 광물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포탄이나 미사일을 만들 때, 반도체를 만들 때 꼭 필요한 그런 광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걸 공급받지 못했을 때 즉각적으로 안보 리스크가 발생하고요. 산업 전체가 마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러한 광물의 다변화를 위해서 현재 크게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에는요, 환경 규제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신규 재련소를 설치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요. 그리고 이렇게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성 자체가 낮고요. 중국 자체는 인건비 자체가 저렴하기 때문에 미국과 가격 비교를 하게 됐을 때 수익성이 현저하게 미국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민간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는 생태계가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재련이라던가 정제를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사라진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은 있어도 그 기술력이 없는 게 현재 미국 시장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고려 아연을 선택을 했는데요. 고려 아연의 기술력은 너무나 뛰어납니다. 세계 1위의 비철금속 재련 기업이고요. 습식 재련 기술을 보유했는데 이 습식 재련 기술이 전략 광물을 고순도로 재련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고려아연이 생산하는 전략 광물들을 보게 된다면 앞서 이야기해드렸던 안티몬이나 비스무트가 있는데요. 안티모니 같은 경우에 탄약이라던가 아니면 군수 사업, 전자장비에 꼭 필요한 그러한 전략 광물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이 지금 중국의 한 76%가량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고려 아연의 기술력을 보게 된다면 99%가 넘는 고순도의 생산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올해 처음으로 대미 수출에 성공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지속적으로 생산 확장을 할 건데 미국의 거점을 또 지어서 좀 전략적으로 협력을 하려는 게 지금 보이는 이야기고요. 비스무트 같은 경우에는 원전 냉각제라던가 반도체 열선 소재에 사용이 되는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그러한 광물인데요. 지금 이 광물 역시나 중국 수입 의존도가 무려 67%에 달한다고 합니다. 고려아연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광물을 생산할 수 있고요. 미국의 수입량의 한 23%를 현재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안티몬이나 비스무트, 갈륨과 게르마늄과 같이 반도체라던가 군수 물자에 꼭 필요한 이러한 전략 광물들을 동시에 추출하고 상업화한 경험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중국과 연관이 없는 나라에서 지금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즉시 활용을 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매력이 있고 이로 인해서 미국의 지분 투자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려아연이 그런데 이번에 미국 투자를 가지고 반대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지분 구조가 변화할 가능성에 시장이 조금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제3자 배당 유상증자가 진행이 되게 된다면 미국이 한 10%가량의 지분 확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되는 게 불가피하겠죠. 지금 영풍, 그러니까 지금 고려아연과 함께 그 주도권에 대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경영권 경쟁을 하고 있는 영풍 측에서는 경영권 방어를 하기 위해서 백기사 구조를 지금 고려아연에서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미국 재련소를 건설하는 걸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영풍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 측을 보게 된다면 지금 영풍이 현재 지분율이 39%인데 미국이 10%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가져가게 된다면 35%로 희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고려아연 측 같은 경우는 17.2%로 줄어들게 되는데 미국이 어느 손을 들어줄지 모른다는 거겠죠. 그래서 영풍 측이 지금 이렇게 반대 의사를 표하는 건데 미국은 그런데 지분 투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게 거론이 되는 게 단순히 보조금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구매를 계약하는 것보다는 경영이라던가 공급망, 특히나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힘쓰고 있는 전략 광물에 대한 공급망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지분 방식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더 크게 거론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 과연 미국은 이번 투자를 통해서 경영권 분쟁에 대한 불씨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을지 우선 시장에서는 그러한 기대감 속에 오늘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듯한데요. 이 부분 함께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순히 경영권 투자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미국이 전략적 광물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있는 기업들과도 이렇게 전략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 단순히 반도체가 아니라 광물주까지도 확산되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을 해주시면서 세계 전반적인 이런 전략적인 물자의 싸움을 좀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 A컷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국내 증시는 급락하면서 출발을 했지만 현재 구간에는 낙폭을 상당 부분 줄여낸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브로드컴과 오라클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AI 수익화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부각이 되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주 중심으로 해서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코스피는 1.2%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약보합권 움직임 이어가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일중 흐름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면은요. 오늘 코스피 4,100선을 하회하면서 출발을 했지만 현재 구간 상당 부분 낙폭을 축소해낸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4,11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IT 투톱이 크게 흔들림이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 하방 압력을 받아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4,100선에 대한 지지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봤고요. 코스닥도 현재 구간 움직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산타랠리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산타랠리 올해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중심으로 펼쳐질 것이다 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코스닥은 오늘 약보합권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 921포인트 일중 저점에서 출발을 했다가 현재 구간에는 낙폭을 축소해가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고요. 장중에 양전에 성공하기도 했는데 오늘 마감 장까지 빨간불 켜내면서 마감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현물 시장에서는 메이저 주체들 모두 팔자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8천억 원 이상 팔아내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 역시도 오늘 2천억 원 이상 팔자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오늘 1조 이상 담아내면서 그래도 코스피 지수 하단을 지지해 주려는 움직임들 확인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죠. 이어서 코스닥도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모두 팔아내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기관 중심으로 매도세가 더 강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은 1,300억 원 이상 팔아내고 있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500억 원 이상 순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많이 검색하고 있는 키워드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우주항공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스페이스X의 내년도 상장 기대감이 불어오면서 오늘 계속해서 국내 증시에서도 우주항공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기대감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뿐만이 아니라 이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 등도 우주에서의 이 데이터 센터 건설을 위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나온 상황이고요. 내년도 주도 섹터가 우주항공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더해지면서 시장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관련주들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아이비 투자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 13%가량 급등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부각이 되면서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HVM 10%대 급등, 세아베스틸 지주도 9%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YJ링크는 5%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스피어의 경우에는 2.2%가량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는 윗꼬리가 조금 달렸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대마초 확인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마초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오늘 들려오면서 관련주들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데요. 현재 대마초는 스케줄 1, 그러니까 1급 물질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이 마약류 물질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대마초를 스케줄 1에서 스케줄 3로 완화하려는 부분을 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이렇게 규제가 완화되면 일상에서는 여전히 구입하기가 어렵지만 세금 부담 등이 좀 완화되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전망들 나오면서 관련주들 기대감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종목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에머리지의 경우에는 9%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BL팜텍 2.9%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바이오 2.5%, 오성첨단 소재도 2%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화일약품의 경우에는 1.3% 오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흐름 체크해 봤고요. 종목 파인더 통해서 종목별 특징도 체크해 보시죠. 네, 월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어서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특징주들 한자리에 모였고요. 첫 번째 특징주 만나보시죠.
네, 삼성전자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발 AI 거품론이 재점화하면서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AI에 대해서 전반적인 회의론, 불확실성이 여전히 시장에 좀 드리워 있는 가운데 이 관련해서 두 가지 미국 기업이 AI 버블론을 재점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오라클의 주가 4%가량 하락 마감했는데 먼저 블룸버그에서 관련된 좀 보도가 있었습니다. 오픈 AI의 데이터 센터 완공이 2027년에서 28년으로 미뤄졌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시장에서는 이러한 데이터 센터의 완공 지연을 매출 인식 반영의 지연으로 해석하면서 수익성 문제가 다시금 불거졌습니다. 오라클 측에서는 이러한 보도를 즉각적으로 반박하면서 아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주가 낙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 결국에는 4%대 약세로 마감을 지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페르미 아메리카가 또 주말 사이에 33% 이상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부동산 투자하고 있는 리츠 회사인데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전력 공급 인프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또 보도가 나온 것이 텍사스주의 AI 캠퍼스의 프로젝트에서 입주 예정 고객사가 투자 계획을 해지했다라는 소식 들려오면서 투자 심리를 크게 흔들었고요. 페르미 아메리카가 33% 이상 급락한 가운데 반도체주 전반의 시세도 좀 무너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이상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주말 사이의 흐름을 우리 시장이 오늘 소화하면서 관련주들 줄줄이 약세를 좀 그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 초반부터 3%대 약세를 그리고 있고요. 삼성전자 10만 5,2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AI 모멘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반도체 기판주들이 줄줄이 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가 지난주 하락에 이어서 월요일장에서도 3%대 약세 이어가고 있고요. 이 밖에도 기판주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TLB까지 4에서 7%까지 낙폭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주 분위기 점검해 보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볼까요? 네, 이노스페이스 보겠습니다. 오늘 우주항공 테마도 잘 가고 있는 모습인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관련 호재성 뉴스가 많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이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해낸 발언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2029년에는 달 궤도선을 그리고 2032년에는 착륙선 발사에 도전하겠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우주 강국을 향한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가장 주목받고 있는 주요 이슈는 이제 스페이스 X 관련 소식이죠. 내년도에 이제 미국 IPO 대우로 떠오르고 있는 스페이스 X의 이제 상장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시장에서 관련 기대감을 연일 받아가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X의 경우에는 미국 증시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추정하고 있는 밸류에이션이 현재 8천억 달러에서 1조 5천억 달러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6대 방산 기업의 모든 가치를 합쳤을 때 7,230억 달러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훌쩍 뛰어넘는 단일 기업이 탄생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시장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우주 스타트업인 이노스페이스가 또 이번 주에도 관련 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빛 나노를 17일 이제 브라질에서 발사하게 되는데 현지 시각으로 17일이고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18일에 발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우주로 이 한빛 나노 로켓을 재발사한다라는 점에 시장이 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민간 상업 로켓을 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민간 기업의 수입 창출이 처음으로 검증대에 올라설 것이다라는 전망 나타나면서 또 이번 주에는 관련 이슈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살펴보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노스페이스 비롯해서 우주항공 기업들 함께 흐름 살펴보시죠. 이노스페이스가 현재 구간 7%대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에 그 강세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고요. 11,78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컨텍의 경우에도 7%대 오름세 나타나고 있고요. 이 밖에 스페이스 X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돋보이고 있습니다. 세아 베스틸 지주, HVM,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 등이 스페이스 X 관련 직접적인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데 세아 베스틸 지주의 경우 10%대 급등세로도 장중에 시세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49,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HVM도 9에서 10%대 급등세입니다. 35,95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주항공주까지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이슈가 있는 세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신세계 푸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에 완전히 흡수된다라는 소식에 장 초반부터 급등하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이마트의 공개 매수 소식이 계속 제기가 됐는데 결국에는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신세계 푸드는 일부 계열사의 경쟁력이 좀 부진하기 때문에 매각설이 계속 제기된 바 있었는데요. 결국 신세계 푸드의 주식의 공개 매수를 이마트 측에서 실시하게 되면서 한 주당 48,120원에 공개 매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의 종가 기준으로 이 가격이 41,100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주식 공개 매수 가격 약 20%의 차익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 이 차익을 노린 주주들의 참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마트 측에서는 신세계 푸드의 지분을 현재 55.47%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공개 매수를 통해서 시장에 유통 중인 주식을 모두 매입할 것으로 보이고요. 신세계 푸드를 100% 자회사로 편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공개 매수가 모두 성사되게 된다면 총 매수 금액은 약 706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또 관련 법적 절차를 거쳐서 자발적인 상장 폐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공개 매수를 통해서 상장 폐지를 거치게 되면 신세계 그룹 내에서 경영성도 효율이 또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 받아가고 있습니다. 신세계 그룹주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신세계 푸드가 20% 가까운 급등세 현재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47,850원 선 머물러 있고요. 이마트의 경우에도 8%, 신세계 INC까지 8%대 강한 탄력 포착되고 있습니다. 신세계와 신세계 인터내셔널까지 동반 3%대 강세 탄력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들 함께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이 골라주신 첫 번째 특징주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한화시스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지난주에 하나그룹의 호주 오스탈 지분 확보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한화시스템의 주가도 급등한 후에 또 이번 주에도 또 월요일에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화시스템은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한화시스템이 호재를 안고 이틀째 강하게 움직이다가 일단 차익 매물과 함께 오후장에서는 좀 탄력이 둔화됩니다. 그런 쪽에서 수급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이틀째 그리고 기관이 3일째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로 좀 돌아섰네요. 그런 쪽에서 주가는 좀 무겁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한화시스템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사업부로 연결이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감시 정찰, 지휘 통제 통신 그리고 또 해양 시스템 항공전자 그리고 MRO 이런 사업들과 함께 방산 부분이 뚜렷하게 매출의 주력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SI라고 하는 쪽 시스템 통합 쪽이라든가 그리고 또 IT 아웃소싱 관련된 쪽에서 ICT 사업 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대기업 그룹의 IT 계열사다라는 쪽이 가장 먼저 또 눈에 띄는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연결을 하는 사업적인 특화 부분들도 같이 갖고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이제 수출 관련된 모멘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방산 부분에 대해서 모멘텀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감시 정찰이나 지휘 통제 통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국내 방산 업체들이 수출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나왔던 연계되는 수출들이 더 많다라는 쪽에서 그와 관련된 부분의 강점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방산의 매출액이 5,200억대, 그러니까 즉 작년 동기 대비해서 11% 이상 증가하는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한 520억대, 즉 마진이 한 10% 이상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14% 이상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였다. 그러면 어떤 주된 사업주 측에서 방산주라고 불릴 만한 영업이익률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회사다라는 쪽에서 방산주에 대한 영향들로 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수출 비중을 보게 되면은 연간 한 20% 내외까지 빠르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기대감은 높아지는데 내년은 20% 이상 그 중반대까지도 비중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수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가장 커지는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중동 쪽에 납품하고 있는 M셈에 대한 매출의 증가라든가 미사일 관련된 쪽들, 또 폴란드 쪽의 K2 전차에 들어가는 관련된 신규 매출들, 또 특히 지휘 통제 통신이라든가 거기다는 시스템 쪽에 대해서 그대로 또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쪽에서는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방산 쪽에 대해서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지는 부분들을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분기 말 기준으로 보게 되면 방산의 수주 잔고가 8조 4천억 정도 되는데 이쪽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에 일단 무게를 두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함께 이제 조선 쪽에 대한 방산 부분, 그러니까 군함 관련된 쪽, MRO 관련된 쪽들이 앞으로 성과를 낼 것이다라는 쪽에서 일단 처음으로 인수한 미국의 필리 조선소 지분이 한 60%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쪽에서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어떤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번에 오스탈이죠. 이쪽에 대해서도 미국의 엘레바마 모빌이라는 쪽과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 있는 조선소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선사인데 이쪽이 호주 정부의 지분이 주력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인수한다라고 하는 쪽에서 호주 정부의 승인이 필요했었는데 이를 이제 19.9%까지 인수하기로 했다라는 쪽으로 인수 승인을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화도 이제 호주 현지 법인을 통해서 갖고 있는 부분들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호주 법인이 한화 시스템이 60% 갖고 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40%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그러니까 해외 투자했던 해외 조선소 쪽에서는 또 방산 부분에서 연결을 시킬 만한 해외 조선소들은 다 한화 시스템이 60% 정도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게 됐을 때 일단 하나의 주축이 돼서 이를 또 이끌어 갔을 때 뭐 한화오션이 건조는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성과는 어떤 지금 한화 시스템이 대부분 받아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쪽으로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앞으로 방산 쪽에서의 한 축이다라는 쪽들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드론 관련된 쪽에서도 성과를 내기 시작합니다. 드론도 이제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여러 우주 전쟁을 통해서 드론의 중요성들이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형 공격용 드론이라든가 군집 비행 드론 그리고 또 자폭 드론 뭐 또 대드론 방어 시스템이라고 해서 어떤 드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저지선을 만들어가는 과정 쪽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쪽에서 이 관련된 시스템 쪽에서도 한화 시스템의 경쟁력이 돋보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약 한 1조 원대의 매출이 2030년 가게 되면 17조 원대까지 시장이 성장하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시장 성장에 따라서 한화 시스템이 가져갈 부분들도 충분히 있다라는 쪽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근데 주가는 일단 지금 최근에 한 단계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좀 받아가는 과정들인 것 같고 거기서 단기간에는 지금 한 56,000원대 부분에서 저항을 좀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추격하시기보다는 약간 또 다시 한번 한 5만 원대 초반이나 또 어느 정도 눌림목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 재진입하는 전략들이 좋겠다라는 쪽에서 여전히 모멘텀은 주목하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화 시스템 가격 전략까지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방산, 조선, 그리고 드론까지 여러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모멘텀 쌓아가고 있다라는 점 함께 주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볼까요? 네, 세아베스틸 지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페이스 X 관련주로 묶이면서 오늘 관련주 안에서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스페이스 X IPO 기대감 연일 부각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수혜가 있는 기업들로 좀 수급이 집중되는 모습인데 세아베스틸 지주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네, 주가가 12월 달에 거의 100% 났네요. 예, 그만큼 강하고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도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마찬가지로 오후장 들어오면서 약간 차익 매물 때문에 상승폭은 좀 줄여가는 모습들입니다. 그만큼 변동폭은 좀 크다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기관은 오늘도 매수를 이어가기 시작하면서 이틀째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외국인들은 이틀째 매도세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익 매물에 집중하는 쪽은 외국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세아베스틸 지주는 물적 분할로 탄생을 하면서 이제 세아베스틸을 신설해서 자회사로 좀 따로 놔두는 모습들이고 지주회사만 지금 상장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 쪽에서 탄소화금과 관련된 쪽과 함께 상대적으로 어떤 수익성이 높은 소재 쪽을 주력을 하고 있다는 쪽에서 관련된 회사들 세아창원 특수강, 세아항공 방산 소재 이런 쪽들을 자회사로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스페이스 X에 대한 IPO 기대감 속에서 수혜에 대한 시각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그 세아창원 특수강이 가장 또 눈길에 띄는 모습들이고 그와 함께 미국 법인의 SST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두 회사가 같이 손을 잡고 특히 이제 스페이스 X에 공급을 추진하고 있고 공급이 들어간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관련된 쪽에서는 그냥 북미 업체로만 이제 비공개, 그러나 즉 비밀 보장 때문에 공개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스페이스 X가 맞다라는 쪽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오늘 나왔던 얘기는 세아 항공 방산 소재 쪽에서
보잉과 함께 항공기용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소재를 장기적인 공급 계약적을 체결했다라는 쪽에서 아마 시장에서는 분위기가 또 빠르게 추가적인 호재가 있다라는 쪽에서 기대감을 좀 높여 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내년부터 그 항공기, 특히 보잉에 들어가는 항공기 동체와 그리고 또 날개에 사용되는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소재들을 공급할 예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알루미늄 합금과 관련된 쪽에서 어느 정도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그와 관련된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감이 높다는 쪽들인데 또 마침 이때 경남 창녕군에 건설 중인 2,300톤 정도 규모의 알루미늄 소재 신공장을 막 이제 건설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생산 물량을 2020년도 말쯤부터 중반 이후부터 어느 정도 지금 세팅이 되어야 되는 흐름들인데 이게 공급 계약이 딱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물량을 맞췄다라는 쪽에서 장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더 레벨업 됐다는 관점 쪽에서 주가는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선행 PER로 봤을 때 16배 정도 수준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약으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더 빠르게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까지 생각했을 때는 가격 메리트도 그렇게 어느 정도 좀 나와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도 PBR 0.8배 수준이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주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원에서 눌림목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한 번 더 레벨업을 시도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네.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세아 웨스틸 지주 또 짚어주셨습니다. 내년도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다라는 점에서 함께 눈여겨볼 종목으로 잘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특징주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공략주 또 여쭤볼 시간인데요. 월요일 다시 돌아왔습니다. 대표님 어떤 종목을 공략주로 꼽아주실 건가요? 네, 화학 계열 쪽의 한 종목 쪽으로 코롱인더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코롱인더는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산업 자재, 화학 소재 관련된 쪽과 패션 쪽 이런 쪽에서 사업 부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산업재 쪽 같은 경우는 타이어 코드, 에어백, 자동차 소재, 아라미드 같은 쪽에서 알려져 있는 흐름들인데 요즘 타이어 코드 관련된 쪽에서 국내 기업들 한국타이어앤테크라든가 또 넥센타이어 이런 쪽으로 지난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쪽에서 생각보다 천연 고무 가격들은 떨어지고 있고 고무 가격들이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다 제품 가격들은 계속 또 올라와 있는 스프레드가 맞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쪽에서 어느 정도 이어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타이어 코드 관련된 쪽들은 우리 전기차 쪽이라든가 좀 더 고수익성을 보이는 쪽들은 충분히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또 교체 수요가 좀 활발한 쪽들이죠. 자동차는 금리가 비싸다 보니까 안 바꾸는데 자동차 타이어는 교체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봤을 때 여전히 교체 수요 중심으로는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화학 소재 쪽도 눈길이 끄고 있고요. 화학 소지, 석유 수지, 페놀 수지 이런 쪽들 또 연결이 되는 모습들인데 일단 중요하게 바라볼 부분들이 첫 번째로는 MPPO라고 하는 쪽들 이게 화학 쪽의 하나의 소재 쪽인데 AI 칩에 들어가거나 AI 서버용에 들어가는 CCL이라고 하는 적층 동박 쪽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코롱인더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쪽들인데 이게 증설을 가동을 하기 시작한 게 올해 2분기고요. 그러면서 추가 증설 여력까지 좀 남아있는 상태 쪽에서 앞으로 계속 또 서버 쪽들에 대한 투자가 계속 계속 또 이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증설할 준비가 돼 있다는 쪽인데 이쪽이 왜 중요하냐면 일반적으로 에폭시 대비해서 가격이 20배 또 잘 나가는 아라미드 대비해서도 가격이 4배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고수익성을 노릴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화학 소재 관련된 쪽에서도 세계 1위인 석유 수지 업체 쪽에서 화학 수지 업체죠. 이쪽에서 미국이 설비를 폐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프레드가 개선되면서 공급이 줄어드는 과정들이 오히려 코롱인더 같은 기업들에겐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세 번째로 산업자재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쪽에서 아라미드라고 하는 신소재 쪽에서 가동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경쟁사 고객을 이탈하는 부분들을 흡수하면서 오히려 매출의 확대가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들이고 또 타이어 코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올해는 별로 재미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가격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요인들도 앞으로 실적에 대한 개선을 산업 자재 쪽에서도 끌어올 수 있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네 번째로는 코롱 스포츠 차이나라고 해서 코롱 스포츠라고 그 나무 모양 이렇게 된 거를 마크에 달고 열심히 또 국내에서 활보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쪽에서 2021년도 대비해서 한 4년 전 대비해서 매출이 6배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왔냐면 중국은 지금 아웃도어에 대해서 열심히 또 이제
레저 활동을 좀 강화하는 모습들이고 그걸 많이 즐기는 모습들이죠. 저희가 과거 한 5년, 10년 전에 보셨던 모습들과 거의 비슷하고 게다가 또 등산이나 아니면 또 캠핑 쪽에서 수요가 상당히 폭발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는 그런 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쪽에서 지분법 이익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거의 4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코롱 인더에 대한 수혜다라는 쪽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영업이익이 한 2천억대까지 다시 올라오면서 한 2, 3년 동안 천억대 중반대에서 거의 횡보하고 있었는데 이게 다시 한 35% 이상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들이죠. 그런 쪽에서 수급 관련된 쪽의 변화를 보게 되면 코롱 4세라고 하는 이규호 부회장께서 이제 거의 지분이 없다가 지금 다시 지분 매입을 시작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4세 경영에 대한 어떤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코롱 글로벌이나 코롱 인더에 대한 매수가 이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시장에서 분위기도 또 반전될 수 있지 않나라는 쪽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은 주가가 한번 반전 시도가 했고 다시 추세를 타면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단기 평선 안쪽에서 큰 지지권 큰 매물 압박 없이 다시 지지권을 안고 돌아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레벨업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난번 고점 때 나왔던 월봉상의 저항대 부분 이 정도 부분까지 바라보면서 약간 58,000원대 정도까지는 한번 목표가로 가져가도 되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네. 손절가는 42,000원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오롱 인더 정리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소재, 화학 소재, 그리고 아웃도어 패션까지 고르게 성장이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 주가도 한 단계 다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었습니다. 목표 주가 58,000원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들을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산업용 특수 케이블 전문기업 TMC가 공모가 대비 더블을 달성하며 유가증권 시장에 성공적으로 상장했습니다. TMC는 선박, 해양 플랜트, 방통신, 원전 등 산업용 특수 케이블 전문 업체로 국내 선박용 케이블 1위를 선점하여 국내 대형 조선 3사의 케이블을 공급 중인 기업입니다. 저희 TMC는 특수 케이블, 산업용 케이블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산업 내 전력, 통신, 제어 시스템을 아우르는 고신뢰성 케이블 솔루션 제공을 위해 기술 개발에 전념하였고 그 결과 국내 선박 해양용 케이블 시장 점유율 1위의 지위를 달성하였으며 글로벌 탑티어 케이블 제조회사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글로벌 넘버원 에너지 정보 전달 제품 제조회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상장을 계기로 우리는 새로 출발하는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우리가 목표한 바를 보다 빠르게 이루고 회사를 보다 단단하게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자, 코스피 5천 시대를 준비하는 홈런을 쏘아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4부 타자 업종을 알려드리고 종목까지 선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선의 말로 홈런 시즌2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데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사실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네. 매번 나오는 그놈의 버블론, 네. AI 버블론 이야기가 지난주에 또 미국을 흔들다 보니까 네. 덩달아 우리도 흔들리고 있는데 네. 어떻게 안 흔들릴 수 있을까요? 저희 마음이.
이게 마음이 흔들리는 거는 네. 계좌가 흔들리기 때문이 아닌가. 아, 맞네요. 네. 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좌가 흔들리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보는데 제가 그동안 강조해드렸던 뭐 반바지봇의 조방원이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분산을 잘 해놓으셨다라고 하면 한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으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좀 분산을 잘 해놓으셨다라고 하면은 괜찮은 것 같고 또 AI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오라클 실적에 이어서 이제 브로드컴까지 뭐 실적 자체가 전체적으로 나쁘다기보다는 뭐 이익률이 좀 줄었다라는 게 좀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마이크론까지 이제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HBM 쪽은 워낙 뭐 든든하고 쇼티지 상황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브로드컴 TPU 그리고 뭐 아마존 뭐 지금 뭐 다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삼성이랑 하고 AMD도 하고 다 이렇게 맞춤형으로 이제 이동하는 이런 찰나에 쇼티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 HBM 쪽은 뭐 그래도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보고는 있는데 뭐 이익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뭐 버블 제가 볼 때는 뭐 과열은 논해도 버블은 아직 시기상조다. 우리가 건물을 이렇게 마음에 드는 데가 있어서 우리가 주주분들이 공동 건물지라고 생각하면 건물을 이렇게 지으려고 해서 철근을 이제 심고 있는데 미분양 얘기하면 그거는 너무 시기상조 아니냐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저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버블 얘기가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사실 뭐 작년에도 있었고 뭐 올해 초 딥시크 때도 그쵸. 있었고 여름에도 있었고 계속 나오고 재미있게 좀 살펴보면은 실적 시즌 전으로 계속 나와요. AI 버블은.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이제 실적 시즌도 슬슬 마무리되고 하면은 이 얘기는 또 쏙 들어가고 CES가 오면은 제가 볼 때는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 숙제는 계속 안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게 나오면은 버블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실적이 나오면은 조금 더 기대해 볼까? 버블인 줄 알았는데 좀 더 기대해 볼까? 이게 반복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또 눈을 돌려가지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로봇주도 좋고 그리고 그동안 쉬고 있던 K컬처 관련된 쪽도 엔터주나 이런 쪽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제가 내년에는 벤처 캐피탈 기대감 높습니다 했는데 이런 분야도 좀 오늘 잘 움직이고 있고 하다 네. 보니까 순환은 잘 도는 것 같아요. 연말까지 순환매가 계속 돌 거고 못 오른 섹터들 움직인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바닥권 섹터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 여러분들이 집중하면서 보신다라고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지수의 산타랠리는 없어도 우리 계좌의 산타랠리, 계좌를 따뜻하게 해줄 랠리는 충분히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내년 초까지 시원하게 이어질 거다라고 알려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 하나도 걱정 없이 편안하게 계좌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좌가 흔들리지 않게 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5천 내년에는 봐야죠. 그러니까 잘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로 없는 쏘아올릴 수 있을 만한 4번 타자 업종을 골라봐야 될 텐데 저희가 12월 초에는 이 산타랠리 네. 이야기를 했었고 지난주에 CES를 대비를 했는데 오늘도 역시 CS 한 번 더 갈까요? 네, 이어가야죠. 중간중간에 제가 아마 뭐 다른 행사,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나 이런 것도 네네네. 하겠지만 아직은 CES가 제일 큰 행사인 것 그쵸,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산타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이런 뭐 기회도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CES 관련해서 오늘은 어떤 분야죠? CS에? 네, 약간 의외다 싶을 수 있는 섹터를 하나 준비했어요. 뭔가요?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요? 네. CES에서 2차 전지 배터리? 네. 네. 보통 가전박람회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기 때문에 무슨 그쵸, 가전박람회에서 2차 전지냐. 뭐 배터리가 다 들어가긴 하니까 그렇긴 한데.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배터리가 들어가긴 하는데 말이 가전박람회지 이게 총체적인 IT 박람회예요. 실제적으로 그쵸, 해서 IT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들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IT가 될 수 있고요. 그쵸. 그리고 나중에 아직은 그 단계에 가려면 멀었지만 저는 스마트 시티라고 해서 도시 전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나와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은 이 도시를 건설하고 기획하고 하는 이런 모든 부분이 다 이렇게 가전 박람회에서 소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2차 전지가 CES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질문하시면은 핵심 테마로 자리 잡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지속 가능성 및 인간 안보에 대해서 ESS 분야가 핵심 테마로 들어와 있다. 여러분들 이번에 부수 한번 보시면은 ESS 쪽 부수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부분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 2차 전지가 왜
CES에서 관심 가져야 되느냐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로봇에도 또 심장으로 또 작용한다라고 조금 전에도 부품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고 방산 분야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기업인데 이 CES에서 주요 기업이 혁신상을 수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2차 전지, 이거는 또 어떤 모멘텀으로 가야 되지라고 고민하셨다라고 하면은, 오늘 집중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왜 그동안 로봇과 2차 전지 바이오는 한 종목씩 꼭 들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지 바로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4번 타자 업종은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CES에서도 ESS가 아주 중요한 테마가 될 것이다. 많은 신기술이나 앞으로의 청사진들이 막 그려지겠죠. 공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씩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안타 종목으로 1루까지 출루할 수 있을 만한 큰 종목 가운데 배터리 뭐 볼까요? 네, 큰 종목 가운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이 있습니다. 네.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 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모빌리티 부분에서, 이제 첨단 모빌리티 부분에서 혁신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이제 봤나했더니 이제는 우리가 그냥 배터리뿐만 아니라 배터리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고 해서 이미 주행 데이터를 가지고 이미 12억 킬로미터를 달렸다라고요. 전 세계에서 사실 중국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행 데이터 소프트웨어를 발표를 하고, 그리고 배터리 퇴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해요. 우리 요즘에도 의료 AI 같은 경우로 해서 암이나 뭐 뇌졸중이나 이런 부분을 미리 알게 된다라고 하면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네.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도 퇴화하기 전에 이미 선제적 관리를 할 수 있다. 수명을 2배나 늘릴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첨단 모빌리티 부분에서 혁신상을 수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본다라고 하면은 뭐 기존에 있던, 우리가 알고 있던 모빌리티 부분인 것 같아요. 세계에서 제일 뭐 큰 기업 중 하나다 보니까, 잘 나가는 기업이고 그게 자랑스러운 또 우리나라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가신다라고 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 대해서 이미 현대차 그룹이 준비를 하고 있고, 삼성이나 SK도 준비를 당연히 하고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모빌리티 부분, 우리가 전기차 캐즘이라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걱정을 다른 분야에서도 계속 해소해 나가고 있구나. 우리 ESS나 뭐 리튬 가격 상승, 이거는 워낙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네네. 최근에 뭐 지난주에도 뭐 벤츠랑 2조 공급 계약 나오면서 전기차 부분도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LG 에너지 솔루션 본업에 가장 충실하면서 ESS 시장까지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안타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 가장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배터리 CES 관련해서 안타 종목으로는 든든하게 LG 에너지 솔루션을 선정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2루타 종목으로는 뭐 볼까요? 2차 전지.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개인 투자분들이 이 종목 없으면 너무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까지는 이제 2루타에 또 채워드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요. 네. 좋죠. 네, 실제로 우리 말로 없는 종목으로도 선정돼 있고 이제 순위권에 들어오고 있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이 이제 탈중국으로 해서 이제 LFP 배터리 쪽으로 해서 ESS 쪽에 계속 공급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그리고 조금 전에도 리튬 가격 올라간다라고 네네네. 말씀드렸습니다. 리튬 가격이 지금 뭐 천정부지로 이게 계속 솟아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뭐 너무 바닥을 뭐 치고 있던 이런 상황도 있었지만 이제는 회복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격이 싸면은 뭐 리사이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는데, 가격이 비싸면 비싸질수록 이제 폐배터리 쪽 재활용하는 분야에서 관심이 많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에코프로 그룹은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탈중국하기가 너무 어렵다. 거의 80에서 90% 전구체나 이런 거는 다 중국 걸 갖다 쓰는 기업이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되겠느냐라고 했더니 무전구체 공법을 개발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리튬 광산 계약을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에코프로 그룹이 이제 제가 우려한 것보다 역시나 기업 차원에서 준비를 잘하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본업인 폐배터리 사업도 개선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내년부터 해가지고는 다시 한번 본격적인 상승 궤도에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순위표 갑작스럽게 1페이지 치고 올라올 정도로 무섭게 올라왔는데, 그리고 나서 잠깐 쉬고 있죠. 오히려 쉬는 구간이 트레이딩하기 아주 좋은 적합한, 음목마다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2루타 종목으로는 역시 뭐 빠르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에코프로.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그때 말씀해 주셨어요. 리튬 가격 올라가면 에코프로 봐야 된다라고 네. 그때 코멘트 해주신 게 기억나네요. 2루타 종목으로 빠르게 한번 수익 내볼 수 있도록 공략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3루타로 가겠습니다. 호타 준족 빠르게도 가고 멀리도 갈 수 있는 2차 전지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도 이 종목을 안 꺼낼 수가 없겠네요. 제가 저번에 이제 말로 없는 종목으로 선정을 딱 해드렸던 네. 종목인데 묵직하고 그리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속도도 빨라요. 바로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요. 네. 제가 기존에 전고체 관련 쪽으로 하면 일단 삼성 SDI가 제일 묵직하고 이제 든든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그쵸. 드렸는데 네. CS2026에서 그냥 혁신상 아닙니다. 최고 혁신상 수상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아까 모빌리티 부분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수상을 했으니까 그 위에서 수상했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니에요. 건설 산업 기술 부분으로 그래요? 분야가 다릅니다. 이 분야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면서 이제 테니스 적용을 해서 이제 기존 대비해서 출력이 이제 2배 이상으로 초고출력이 나온다라고 해요. 그리고 초고속 충전까지도 나오고 장수명 성능까지도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이 분야는 건설 산업이죠. 그럼 ESS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 SDI가 뭐 수주 나오는 것만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비해서 조금 약하지 않나 싶었는데 국내에서 이제 나오는 ESS 사업 수주 같은 경우는 80%를 수주를 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이제 최근에 뭐 2조 원짜리 수주하고 해서 그렇죠. 점점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원래 미국보다는 유럽 쪽에 좀 특화가 많이 돼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이제 우리가 집중하느냐 이런 부분을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전 세계를 그냥 다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SK온 같은 경우가 미국 쪽에 조금 중점적으로 들어가서 유럽을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삼성 SDI는 유럽 중심으로 해서 미국을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디가 중점적인 공략지냐가 좀 다릅니다. 요충지가. 그런 전략적인 요충 중에서 유럽 쪽에서도 이제 ESS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올라오고 있다. 미국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 유럽에서도 이제 AI에 대해서 지난번에 반도체도 우리가 좀 늦은 것 같지만 유럽에서 생산해보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AI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보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도 기술력이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중심이 워낙 미국하고 중국 쪽으로 쏠려 있어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런 기대감, 그리고 ESS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CES 최고 혁신상을 바탕으로 한 이 모멘텀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과 이제 다시 교류를 하고 공급 계약을 이끌어낸다라고 하면은 삼성 SDI 중장기적으로 너무나도 메리트 있는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 SDI를 3루타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어요. 지난주에는 뭐 수주 소식 나오면서 한번 튀었는데 네. 다시 또 살짝 내려왔더라고요. 네. 30만 원 언저리에 있는 삼성 SDI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말로 없는 종목 보기 전에 그동안 알려드렸던 말로 없는 종목들의 랭킹 확인해 봐야 되겠죠? 네. 오늘도 탑 10 종목들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드디어 네. 네. 롯데관광개발이 항상 6위의 언저리에서 문지기한테 막히고 있었는데 네.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에코프로에 이어서 1페이지에 또 이제 그러니까요. 대격변이 또 한 번 일어났는데 정말 꾸준한 것 같아요. 롯데관광개발은 그러니까요. 올라왔다가 쉬었다가 올라왔다 쉬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추세를 예쁘게 만들고 가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도 1차 목표치가 달성이 안 됐어요. 제가 오전에 봤을 때 한 700원 모자라더라고요. 이제 거의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럼 다음 페이지도 당연히 변화가 생겼겠죠. 넘어가서 이 페이지를 넘어가 보면은 유일로보틱스가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본인도 그러니까요. 수익률이 더 늘었는데 올라왔는데 네. 6위로 내려왔어요. 분명히 30%대에서 나도 40%로 올라왔는데 6위로 내려앉으니까 유일로보틱스가 지금 자존심을 좀 구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 로봇주인데 로봇주인데 지금 여행주한테 내가 져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실망하실 필요 없을 거예요. 유일로보틱스 이제 쉬었다가 한 템포 쉬었다가 다시 한번 고점 돌파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2단 상승의 초입 구간입니다. 아직 한 걸음도 한 족장 정도밖에 안 나갔으니까 이제 네.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밑에 종목들이 그럼 점점 이제 계속 바뀔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격변은 이미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1차 목표치 달성한 이제 그래도 유일로보틱스 달성했으니까 한번 보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그럴까요? 할게요. 오늘은 1차 목표치 10만 원 이렇게 돌파 시도하면서 이렇게 윗꼬리 달고 살짝 밀려 내려왔는데 괜찮습니다. 여기서 쉬었다가 넘어가느냐 그냥 넘어가느냐 차이예요. 그래서 이번 주 안에는 아마 10만 원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이번 주를 넘어간다라고 해도
괜찮은데 사실 이번 주 안에 넘어가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거를 딛고 도움닫기 해서 한 번 더 세게 뛰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쉬었다 간다라고 하면 그럼 CS까지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말로 홈런까지 1차 목표치는 지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리죠. 편하게 갈 수 있을 거다 보시면 되고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 네네. 다음 차트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코앞이에요. 진짜로 한 700원 정도 모자라 25,000원인데 24,300원까지 제가 이제 보고 왔는데 이제 코앞에 와 있습니다. 25,000원 구간 가면은 해당 구간에서 넘어가서 쉬느냐 아니면은 맞고 잠깐 쉬느냐 차이지 지금처럼 상승 후 휴식 이 과정을 거치면서 꾸준하게 좋아질 수 있다. 일본과 중국의 대립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엔터주 올라오는 이유가 중국에서 공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오간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일본 국적의 이제 멤버가 있으면은 중국에 못 간다라는 얘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을 생각하면 롯데관광개발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좋은 것 같아요. 편안하게 그냥 여러분들 보유하신 분들은 꾸준히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롯데관광개발과 유일로보틱스까지 해법 한번 다시 공략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쪽에 오늘 말로 홈런 칠 수 있을 종목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오늘은 유일 에너테크. 유일, 또 유일. 또 유일입니다. 자, 기존에 2루타 종목으로 여러분 트레이딩하기 너무 좋은 구간입니다라고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ESS 조립 공정의 핵심 장비 원래는 이제 노칭 쪽에 이제 대가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뒤에 스태킹이랑 이제 태벨딩까지 해서 이제 3대 장비를 이제 다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한번 수급이 들어온 다음에 지금 예쁘게 쉬고 있어요. 수급이 들어오는 게 중요했는데 그 구간을 이겨내고 쉬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기업의 인생도 바꾸고 여러분들의 계좌의 인생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는 순간이 아니겠느냐. 여기서 수급 한 번만 더 들어오면 그때부터 치고 달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측면에서 유일 에너테크를 좀 관심 가져보셔야 되는 절호의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그룹이랑 전고체 회처리 장비 수주하고 ESS 들어가고 이런 설명들을 워낙 많이 들었으니까 가격 전략 간단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보면은 지금 2,000원 아래 구간에 내려와 있어요. 한번 거래대금 실어가지고 올라왔었는데 이 아래 보시면 거래대금이 혼자 삐쭉 나와 있죠. 좋습니다. 그래서 올라온 다음에 21선 맞고 밀려 있어요. 이 구간 이후에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은 살짝 눌림목이 나올 수 있다 했는데 제가 볼 때 눌림이 좀 과하게 나왔습니다. 2,000원 아래면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짜로 가져가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거랑 똑같아요. 무연입성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2,000원을 이번에 다시 넘어간다라고 하면 저항 가격 넘어가고 그리고 21선도 이제 아래로 우하향하다가 옆으로 완만하게 누워갈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 후반에서 다음 주 정도면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들게 될 거예요. 2,000원만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서 편안하게 보시고 1차 목표치는 2,500원, 2차 목표치는 3,000원인데 저는 이 종목이 10,000원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열려있는 산업, ESS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국가의 전력, 그리고 국가의 AI, 그 국력이라고 하죠, AI가. 그리고 국가의 안보까지도 ESS에 걸려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패권 얘기할 때 이제는 ESS 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유일 에너테크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미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왜 괜히 10,000원을 말씀드리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는 일단은 20,000원 넘어오고 2,000원 넘어오고 3,000원까지 가는 거 보시면서 제가 전략을 또 수립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로 홈런 종목으로는 2차 전지 유일 에너테크를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확인해 보시고 2,000원 아래에서 한번 공략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저희도 잘 공략을 해보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했는데 오늘 또 유튜브 라이브 하러 바로 또 이동하셔야죠. 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인데 지수가 조금 내려가다 보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흔들린다라고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그 마음 흔들리지 않게 제가 꽉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도 잡아드리고 할 테니까 오늘 마무리 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데일리 TV 유튜브 오시면은 지금 파이널샷 바로 옆에 제 얼굴 떠 있습니다. 네. 터치하시고 입장하셔서 인사 한번 하시고 기다려주시면은 제가 바로 뛰어가가지고 바로 프로그램 켜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장 마무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했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파트너님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날씨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뉴욕 증시 마지막 거래일에서는 브로드컴발 AI 거품론이 다시 불거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넘게 빠졌습니다. 브로드컴은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진에 대한 우려가 이제 급락으로 이어졌는데요. 이에 대해 시장은 올해 이번 연말에 산타 랠리가 올 것인지 아니면 사탄 랠리가 올 것인지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자세한 시장 분위기 종목별 날씨 보시면서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반도체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을 하다 보니 오늘 국내에서도 반도체 투톱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삼성전자가 이 AMD의 칩을 재생산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또 오늘 KB증권에서도 반도체주가 내년에 매출이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며 이제는 슈퍼사이클이 아니라 메가사이클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토지 자산주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폭염같이 뜨겁습니다. 최근 강남의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재개발 이슈로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졌습니다. 우선 오늘 거래 재개를 한 동양고속이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또 영등포의 타임스퀘어를 보유한 경방도 오늘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실 종목은 우주항공주입니다. 최근에 스페이스X의 IPO 추진 기대감으로 국내에서도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우주 발사체를 매년 한 번씩 발사할 것이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정부가 책임진다고 발언한 점도 우주항공주의 투심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실 종목이 대마초 관련주인데요. 오늘 대마초 관련주가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현행 마약 분류 체계에서 대마초를 1급 물질에서 상급 물질로 재분류하는 행정명령에 내일쯤 서명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타이레놀과 대마초가 동일선상에 놓이게 되는 건데요. 이에 대해 오늘 국내에서도 대마초 관련주가 강한 햇살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원전주와 암호화폐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선 원전주는 이제 이렇게 시장이 안 좋다 보니 호재성 이슈가 나와도 주가가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우선 한전기술이 체코 두쿠바니 원전 5, 6호기 약 1조 2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요. 암호화폐 관련주도 비트코인이 9만 달러 선에서 밀려나다 보니 오늘 국내에서도 관련주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주목해봐야 할 증권사의 리포트들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알테오젠 흐린 뒤 맑음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할로자임이 제조 특허 무효 청구 소송을 낸 이후에 이제 주가가 4%대 낙폭을 기록했었죠. 오늘 하나증권에서는 사업에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런 리포트 내놨습니다. 계속해서 S51 오늘 하나증권에서 역시나 내년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대폭 상회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자 목표가도 상향을 조정했고요. 이에 대해 오늘 주가도 맑음입니다. 오늘 세카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에서 이제 전자빔 원전 기술을 보유한 희소 기업이라고 평가하자 주가가 강한 햇살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적인 종목들 날씨 보시죠. 우선 오늘 고려아연이 10조 원 규모의 미국 재련소 건립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주가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며 강한 햇살 받아가고 있고요. 신세계푸드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가 자발적 상패를 위한 공개 매수를 시행한다는 소식 속에 햇살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12월 15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맥락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맥락 시간을 통해서는 각 산업을 대표하는 전문가님 모시고 그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반도체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원 박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 반도체 AI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거론되면서 거품론과 관련해서 그리고 생태계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시청자님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 오라클이랑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된 뒤에 월가에서는 AI 거품론이 또다시 좀 부상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투자 대비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좀 강해지고 있는 듯 하는데요. 어떠한 부분이 좀 본질적으로 이렇게 불확실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은 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하나는 좀 기업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투자한 것들이 AI를 관련한 매출로 발생할 시점이 좀 안 됐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이제 실제 기여가 없는 게 당연한데 그걸 가지고 이제 꼬투리 잡는 게 억울한 측면이 있긴 하고요. 또 하나는 측면에는 그러면은 시점이 됐을 때는 확실하게 매출이나 이익이 크게 급증할 수 있는 무언가 무기들을 갖고 있느냐라고 한번 물어보면 그것 역시 현재로서는 준비된 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직은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럼 1, 2년 후에도 기대할 만한 숨겨진 카드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도 딱히 눈에 띄는 건 없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AI 거품론 이런 것들이 언론에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투자를 지금 AI 기업들이 빚을 내서라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에 대해 좀 여유롭게 기다려줄 만도 한데 안 기다려주는 그런 심리도 분명히 작용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왜 투자자들은 이렇게 지금 성급하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인 거죠. 아, 제가 AI 투자를 요즘 네. 항상 고속도로 건설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럼 그 기간에는 결국에는 그 고속도로 건설 주체가 되는 기업들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완공된 고속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고속도로 건설 중인 기간에는 돈을 버는 거는 건설사들이 돈을 벌죠. 그렇죠. 하드웨어 기업들. 그래서 엔비디아나 SK 하이닉스가 돈을 벌고 있는 거고 그 시기가 내년까지는 지속될 거라고 대부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본격적인 빅테크 기업들의 수익 기여는 없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반면에 내년이 지나서 이제는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고 통행료가 발생을 하고 통행료 수입을 이제 벌어들여야 되는 시기가 됐는데도 여전히 예상했던 교통량이 되지 않아서 돈을 못 번다라고 하면 이제 확실한 버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경계가 내년쯤 될 것 같아서 내년이 되면 아마도 AI 버블에 대한 찬반 논란이 지금보다 훨씬 더 뜨거워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속도로에 비교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뭐 SK 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가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 건설사다라고 일종의 봐도 건설사에 해당하는 거죠. 네,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 맞춤형 그러니까 ASIC과 관련해서 시장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HBM이나 D램의 수요도 확산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계속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메모리 수요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현재로서는 열린 결말이라고 해야 될까? ASIC이 된다고 해서 과연 네. 메모리 수요가 더 많아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HBM도 아마 초기 모델에서는 성능이 중요해서 네. 어쨌든 자사 제품을 홍보해야 되고 팔리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HBM을 반드시 쓸 것 같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되면은 전력 소모가 높은 HBM에 대한 그다음에 가격도 비싼 약간 매력도가 많이 떨어지게 될 거고요. 결국엔 추론 전문의 맞춤형 ASIC으로 점점 가게 되면 HBM보다는 전력 소모가 적은 LPDDR 계열로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D램 업체 입장에서는 마진이 많이 축소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수요가 늘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딱히 더 늘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지만 마진율이 낮아질 가능성은 상당 부분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GPU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GPU 의존을 줄이고 ASIC 같은 거 이야기 나오고 TPU 이야기 나오고 하는 게 결국에는 원가 때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가격적 원가라기보다는 네. 가격도 물론 있죠. 네. 지금 엔비디아가 만든 GPU 사서 쓰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성품을 사서 쓰는 거다 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딱 맞춤형 성격을 갖고 있지도 않은데 가격은 비싸고 범용 칩이다 보니까 근데 써보니까 전력 소모도 너무 생각보다 많고 네. 근데 울며 겨자 먹기로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학습이 어느 정도 됐다. 그럼 이제 추론 단계로 넘어갈 때는 본인의 서비스에 가장 적합한 칩이 필요하게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ASIC 쪽으로 가게 되는데 가격에 대해서도 이점이 생기고 본인들의 서비스에 좀 더 맞춤형으로 갈 수 있는 두 가지 이점이 동시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점차 ASIC 쪽으로 갈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과연 ASIC 설계들을 각자 빅테크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제 구글의 TPU가 가장 앞서 있고 네. 또한 많은 이제 성능에 있어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모든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칩들이 엔비디아 칩을 사서 쓰는 것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낼 수 있는 확신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엔비디아가 과연 이런 ASIC 시대에 완전히 몰락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결국에는 시장의 일부 정도는 ASIC이 가져가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D램 시장에서의 전략을 조금 다르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양사 전략 차이를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양사 전략 차이가 네. 눈에 보이기 좀 어려운데 네네. 이제 지난 한 2년 동안 제가 제 3자정 시간을 봤을 때는 네. 굉장히 양쪽 다 몸을 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투자도 안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생산도 가동률 일부러 떨어뜨려서
공급을 축소시키는 방향. 네. 그것이 사실은 최근에 메모리 가격 급등의 원인이라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지속 가능할 수는 없는 게 중국의 점유율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내년부터는 다시 확장 정책으로 바뀔 거라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양사 간의 지금 전략 차이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D램 위주로 갈 것 같고요. 가장 강점을 보이고 있고 여전히 HBM 수요가 내년에도 많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기술력에서도 앞서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반면에 삼성전자는 파운더리라는 또 새로운 사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파운더리의 적자를 축소하고 어떻게든지 고객을 확대해서 지금 6%까지 축소되어 있는 시장 점유율을 다시 이전의 10% 이상으로 올리려는 노력들 쪽에 더 많은 공을 들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결국에는 지금 그 반도체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승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를 공급의 축소로 들었어요. 그렇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내년에 공급을 확대하고 또 여러 가지 공장에 대한 캐파도 좀 늘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반도체가 또 사이클적으로도 다시 하락을 한다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올라간 가격이라면 오래 지속될 수가 있는데 네, 그렇죠. 지금같이 공급자가 인위적으로 폭등시킨 가격은 빠르게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10월, 11월에가 네. 가격이 가장 빠르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산 지표를 봤더니 10월 달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동률을 뚝 떨어뜨렸고요. 그래서 생산과 출하량을 20%를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급등하는 효과가 바로 났던 건데,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공급을 축소해서 올라왔던 가격이기 때문에 떨어질 때 속도도 굉장히 빠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요, SK 하이닉스가 미국의 증권 형태로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관련돼서 파급 효과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실까요? 일단 규모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내에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추가 발행이 맞습니다. 아니고 제가 신문에서 보기로는 언론에서 9조 원 정도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투자 자금을 확충하기 위한 거라면 9조 원이라는 금액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수준이어서 네. 의미가 없고, 그리고 추가로 주식을 발행하지 않더라도 결국 외국인들의 투자세가 양쪽으로 분할되는 효과는 분명히 발생할 거거든요. 그 얘기는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하이닉스의 주가는 약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추가적인 투자 확충도 되지 않고 국내 상장된 주식의 주가를 약세로 가는 정도의 ADR 발행이라면 실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솔직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상장을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하이닉스 그 입장에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광노정 대표는 투자 네. 자금 쪽에 목적이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아서 그런 네네. 규모가 많이 커져야 되고요. 그렇죠. 오히려 국내 본인이 자사주 외 추가 상장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진짜 검토 단계니까 추가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분명히 국내 주식은 또 희석되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한테는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어서 사실은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네. 동학개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탐탁지는 않는 예,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그냥 검토 중이고 확실시 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뚜렷하게 뭐 내용이 나온 거나 그런 건 없는 상황이고요. 그 HBM3가 하이닉스가 독주를 했는데 4에 대해서는 지금 3파전 양상이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과 SK 그리고 마이크론 이렇게 3파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3파전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가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일단 네. 샘플을 납품한 순서로만 보면은 순서, 네. 하이닉스 3월, 마이크론이 그쵸. 5월, 삼성전자 7월이어서 네. 약간 완성한 시점의 차이는 2달씩 차이가 나는데 네. 문제는 그렇게 하이닉스가 먼저 콜테스트 통과 소식이 나왔으면 그 처음에 갈 때 유지하고 있었던 그 메리트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아직까지도 발표가 없다는 거죠. HBM4에 대한. 그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아마도 3, 4 같은 시기에 아마도 수주하게 되거나 퀄통과 발표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껏 그 5세대 이전에 갖고 있었던 하이닉스의 우위가 상당 부분 희석되는 건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은 6세대에서 하이닉스가 여전히 뭐 8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엔비디아 고객 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시장 네네. 점유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베일에 갈려져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요.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박사님이랑 하이닉스 그리고 D램 뭐 이런 거 얘기하니까 뭐 내년, 내후년 정도 되면은 막 그렇게 반도체 기업이 주가가 좋을까라는 좀 물음표가 생기거든요. 좀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게 네. 실적하고 주가는 또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주가를 예측하는 건 더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네. 실적만 놓고 보면은 네. 지금 가격 상승이
사실은 설비 투자를 내년에 확충한다 하더라도 네. 물량이 확 증가하기 쉽지 않잖아요. 공장 그쵸. 완공가 시점이 있기 시간이 때문에 걸리니까요. 그래서 내년에도 가격이 급락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상승세가 좀 더 유지될 거라고 보여서 그다음에 환율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환율이 또 급락할 가능성은 좀 많이 보이지 않아요. 제가 그렇죠. 이코노미스트들하고 토론을 해보면 그러다 보면 내년에 실적도 여전히 좋을 거라는 건 분명하고요. 네. 엔비디아도 실적이 올해보다 더 좋을 가능성이 확실히 높다고 보고 있는데 네. 문제는 주가라는 거는 밸류에이션이잖아요. 그렇죠. 네. 적정 밸류에이션이냐 아니면 밸류에이션이 이미 충분히 반영되고도 더 많이 올랐느냐라고 봤을 때 AI와 관련된 특히 하드웨어 쪽은 내년 정도가 끝물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글로벌 투자 큰 손들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전환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하드웨어 쪽에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네. 약세로 가지는 않았지만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강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고 있고 네. 하반기로 되면은 조정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내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이 있나요? 아쉽게도 이제 소프트웨어 네. 쪽으로 주체가 전환된 시점에 한국 기업들은 그러니까요. 메리트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사실 글로벌 기업이 없다 보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한국은 하드웨어 기업이 끝나고 나면은 사실은 AI 붐에서는 조금 멀어지는 거죠. 네이버나 이쪽을 좀 기대해 볼 만하진 않을까요? 분명히 많은 노력을 네. 하고 있고 또한 네. GPU 확보에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시장 규모 자체가 한국의 통신이나 빅테크는 거의 100% 내국 위주라고 보면 되거든요. 도메스틱 네.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매니지먼트를 하는 기업들이 아니다 보니까 인구가 5천만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구글이니 마이크로소프트니 아마존이라 하는 기업들과 비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수혜를 기대하기 좀 어렵다는 거죠. 저도 그런 강연 같은 걸 많이 찾아보면은 그런 석학분들도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소프트웨어 쪽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조금 선도를 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아주 좀 부족하기 때문에 타겟화를 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정부에서도 이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출범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이번 펀드가 한국 생태계를 그래도 조금 업그레이드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정부에서 나왔던 중요한 정책 중에 그래도 미래까지 길게 네. 봤을 때 한국에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성장 펀드가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암하고 협력을 통해서 설계 인력을 많이 양성했다라는 것들 이 두 가지는 당장 1년 안에 무슨 성과를 나오지는 않겠지만 5년, 10년 정도를 봤을 때 한국의 반도체 생태계에서 좀 취약한 부분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 시점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내년까지의 실적은 하드웨어 쪽도 괜찮다라고 말씀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수혜가 기대가 되는 국내 반도체나 AI 관련된 섹터가 있다면 어디로 보실까요? AI라고 딱 꼭 꼬집진 않더라도 네. 지난 2년 동안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설비를 너무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쨌든 한국 기업들도 확장 정책으로 전환될 거라 예상이 되다 보니까 소부장 전반적으로 올해보다는 수주가 많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 중에서도 좀 더 구분하자면은 테스트나 패키지 쪽 기업들이 조금은 더 성장성이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어쨌든 이러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쪽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AI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데이터 센터 확충과 함께 우리나라가 그래도 강점을 갖고 있는 게 전선 전력 설비 쪽이잖아요. 이쪽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박사님? 지금 전력 부분은 사실 국내 기업들조차도 용인 산단을 보면은 네. 그 문제 해결이 안 돼서 사실은 첫 사업 맞아요. 뜨는데 5년이나 지연이 됐는데 그래서 한국이 딱히 메리트를 갖고 있다고는 어려운 거죠.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는 TSMC 공장을 짓겠다고 해서 1년 안에 모든 인허가가 끝나고 첫 사업을 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도 물론 정부에서 이제 반도체 특별법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앞당기겠다, 패스트 트랙을 지정하겠다는 것이 고문적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실행되지는 않았었고 지금도 이미 대만, 일본, 미국과 비교했을 때 그런 인프라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패스트 트랙으로 가져가는 거는 한국에 많이 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전력 설비 관련돼서 우리나라 인프라 확충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거론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박사님이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참 많이 다루시니까 반도체 시장을 볼 때 핵심적으로 바라보는 키워드가 있다면 어떤 걸 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식하는 분들한테 조금 불편한 부분일 수 있는데 우리가 경제 성장률도 명목 성장률과 실제 성장률 구분하고 중요한 거는 실제 성장률인데요. 지금 대부분 우리의 반도체 수출이나 기업의 이익의 대부분 명목 성장률에 해당하는 수치만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좀 짚어드리고 싶고요.
환율 효과가 굉장히 지금 크게 반영을 받고 있는 겁니다. 현재 모든 것들이. 또 하나는 한국 기업들이 인위적으로 감산을 통해서 가격을 올렸다는 측면이 또 하나의 이제 착시를 빚고 있는 거라서 환율과 가격이라는 이 두 가지 착시를 벗어나면 실제 수요에 의해서 야기되는 시장 성장은 굉장히 미비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분석을 해보면. 근데 이것은 지속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현재가 돈이 많이 돌고 있을 때에 미래를 위해서 실질적인 성장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지금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주환 박사와 함께 반도체 시장 성장과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패권의 선두주자에 가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산업군을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투자 판단 세우시는 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컴퍼니 인사이드 SK 하이닉스 편. 원래 SK 회사가 아니었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지금은 세계 2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지만 처음 이름은 현대전자. 그런데 IMF 이후 현대그룹이 흔들리면서 2001년 회사가 결국 매각 대상으로 나옵니다. 다들 저걸 우리가 굳이? 하며 눈치만 볼 때 딱 한 곳 묘하게 끌린 회사가 있었죠. 바로 SK인데요. 문제는 인수자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구조화된 할부 방식으로 샀습니다. 외부 자금 끌어오고 채무 조정하고 분할 상환하고 이 방식으로 현대전자를 사들였고 새로운 이름이 탄생합니다. 바로 하이닉스. 초반엔 돈도 기술도 빠듯해서 하이낙스, 하위닉스라는 놀림도 들었지만 SK가 선택한 건 미친 집중력 하나. 바이낸드, 디램 투자에 올인하더니 결국 세계 시장 점유율 2위. 업계가 인정하는 기술력 깡패로 성장하게 된 건데요. 할부처럼 사온 회사가 세계 반도체 판도를 흔드는 기업이 됐다는 이야기. 이게 바로 SK 하이닉스의 진짜 비하인드입니다. 세계 1위 비철금속 재련 기업 고려아연이 미국 현지에 10조 원 규모 전략 광물 재련소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국방부와 현지 방산 기업들이 고려아연의 주주로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한국 민간 기업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것은 이례적 사례다. 중국이 히토류와 전략 광물을 무기화하자 한미가 공급망을 공동으로 통제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됐다. 고려아연은 미국 측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재련소를 짓고 투자와 차입에서도 미 정부 지원을 받는 구조를 검토 중이다. 안티모니, 비스무트 등 방산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가 70%를 넘는 상황에서 고려아연의 습식 재련 기술이 대안으로 부상했다. 이번 투자가 성사되면 고려아연은 미국 주도의 탈중국 전략자원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격상된다. 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데일리 서동구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좀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장이었는데 코스피가 좀 타격을 받았고 그래도 코스닥이 장 막판에 다시 올라오려는 흐름으로 강보합권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어떻게 좀 바라보셨어요? 네, 아무래도 주말에 미국 시장에서의 AI 성장 논란이 다시 또 불거지고 어떻게 보면 뭐 오라클은 그렇다 치더라도 브로드컴의 그런 어떠한 요인들 상당히 전망을 조금은 좀 회의적으로 했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노이즈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거. 거기에 또 금리 인하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내년도 이후에 금리 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논란들이 불거지면서 그 여파를 우리 시장도 고스란히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아침에 개파락했던 부분들이 거의 저점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어떤 반등에 물론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양봉을 연출해주고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있겠고 다만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이런 약세 흐름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지수보다는 섹터 내에서 종목별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들 속에서 과거 같으면 뭐 종목 수가 뭐 500개도 안 되는 그런 어떠한 그 흐름들이 됐을 텐데 지금 뭐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상승 종목 수가 1000개가 넘어가요. 네.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변동성은 있지만 우리 조금 발빠른 투자자분들은 변동성을 좀 즐기면서 섹터 내에서의 종목별로 또는
그동안 좀 부진했던 이러한 쪽으로의 로테이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이제 현선물의 매도 공세를 강화시키는데 이 부분은 네. 물론 뭐 다른 코너라든가 방송에서도 거론을 했습니다만은 바로 SK 하이닉스가 경고 지정됨으로 해서 수급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러한 측면에서는 거래소에서도 그렇고 정부 당국에서도 이 부분을 정말 뭐 시가총액 2위인 종목 400조 원짜리를 경고, 뭐 투기 우려, 뭐 작전주로 똑같이 적용을 하면서 한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네. 24일 날 이후에 어쨌든 10거래일 동안의 과정을 보면서 해제 여부가 결정이 되죠.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때까지는 이러한 수급의 꼬임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대형주들의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중소형 섹터라든가 그리고 또 종목별 게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오늘 역시 마찬가지죠. 섹터 내에서 종목별로 순환하는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네. 결국 뭐 스페이스 X와 관련된 움직임들 속에서의 뭐 우리가 우주항공 관련주라든가 또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도 시총 상위 종목들보다는 소외되었던 거라든가 상승폭이 미진했던 이러한 중소형단의 시총이 좀 작은 것들의 활발한 움직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네. 자산 관련주들도 용트림이 계속하고는 있는데 네. 뭔가 조금 이제 힘에 벅차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이러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무리한 매매는 좀 자제하시는 거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뭐 이마트에 관련된 이슈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유통이라든가 또 바이오 쪽들도 종목별로 좀 차별화되면서 움직이는 이러한 모습들 결국 지수의 어떤 상단 그리고 하단 위아래가 막혀 있다. 섹터 내에서의 종목별 그리고 중소형 개별 종목단의 수익률 게임이 크리스마스 전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뭐 우주항공, 로봇, 바이오, 유통 쪽에서 오늘 또 순환매가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순환매 장세가 나타난다면 종목을 또 잘 선별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쪽도 이야기해 주셔서 또 짚어보자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오늘 굉장히 크게 또 시세를 분출해주는 그렇습니다. 모습이었습니다. 증권가에서 이제 12월에 초에 잠깐 제약바이오주 쪽에 좀 조정이 나왔었는데 숨고르기다 이러면서 바이오주 2차 상승 찾아올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뭐 금리 인하 이야기도 나오고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점 바이오주 훈풍에 기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제약바이오주 안에서 좀 종목을 좀 추려본다면 어떤 종목 위주로 보는 게 좋을지 어떤 모멘텀을 가장 집중하는 게 좋다고 보고 계실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술 수출과 관련된 부분에서 알테오젠이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어요. 뭐 우리는 준비가 다 돼 있다. 이 부분은 걱정할 게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반면에 이제 생물보암법과 관련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늘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다시 반등을 주었고요. 삼성 에피스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라면 뭔가 새로운 종목 군단들이 주도 섹터 내에서 주도하는 이런 종목으로 지금 올라오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라면 네. CDMO 쪽을 중심으로 해서도 그렇고 이 삼성 에피스의 향후의 추가 상승 여부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바이오 관련주들은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많이 상승한 이 대장주들의 위주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전개되는지 잘 체크해 보시면서 앞으로 대응해 보자라는 의견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하락 출발했습니다. 이내 계속해서 마이너스권에 좀 머물러 있는 모습이었고요.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그래도 낙폭을 좀 줄인 채로 마감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5%대 약세 감지되고 있고요. 4,100포인트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는 강보합권에서 마감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하락 출발한 이후로 12시 기점으로 상승하려는 움직임이 한 번 더 포착이 됐었고요. 이내 하락 전환했지만 다시금 장 막판으로 다가오면서 플러스권의 전환 움직임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는 0.19% 오름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939.16에 마감 예상됩니다. 오늘 코스피 200의 경우에도 2% 가까운 낙폭으로 대형주 위주의 낙폭이 좀 확인됐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이 함께 좀 빠져나가는 모습, 결국 외국인은 9천억 원대 매도 우위로 집계되고 있고요. 기관도 함께 매도에 동참하면서 3천억 원 이상의 순 매도세입니다. 개인이 물량 좀 받아갔습니다. 1조 2천억 원대 순 매수세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우위 확인되고 있는데 그래도 외국인의 이 매도 폭이 많이 줄어든 모습으로 현재 소폭의 매도 우위로 집계되고 있고요. 기관이 함께 매도하면서 1,300억 원대 순 매도세 확인됩니다. 개인이 2천억 원 가까운 순 매수로 오늘 시장에서 대응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좀 체크해보고 갈까요?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결국 2에서 3%대 낙폭 그리면서 마감할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 가까운 강세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177만 1,000원 선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줄줄이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현대차, HD 현대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기아, KB금융까지 모두 동반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12월 15일) 오늘 월요일장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주 출발이었는데요. 녹록치 않았던 시장이었습니다. 막판까지 시장의 분위기는 더 경색되면서 유가증권 시장의 낙폭이 굉장히 두드러졌는데요. 시가총액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 마감한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요 파랗게 질린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기업들의 낙폭이 굉장히 두드러졌는데요. 삼성전자가 3%, SK하이닉스가 2%, 그리고 SK스퀘어도 오늘 4%가량의 내림세를 그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브로드컴에 대한 실적 우려 낙폭이 이렇게 국내 증시까지 고스란히 영향을 주면서 마감을 했고요. 전선 관련된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오늘 조정을 받았습니다. 효성중공업과 LX 일렉트릭도 2에서 4%가량의 하락세를 그리면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포스코 퓨처엠은 오늘 2% 넘는 상승을 그리면서 종가 체결했는데요. 4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들어 올렸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오늘 금융 그리고 증권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도 좀 둔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AI 버블론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경색되고 이를 통해서 결국에는 증권 거래도 줄어들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오늘 증권주들도 조정받는 분위기였고요. 하지만 오늘 개별적인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의 분위기 고려하여는 4%가량의 상승력을 그리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미국의 재련소를 건설한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기대감이 매수세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이와 함께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반도체에서 빠져나간 수급이 오늘 바이오 대장주로 좀 흘러가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4%가 넘는 상승세를 장 막판까지 유지해준 채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은 오늘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였고요.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유가증권 시장 대비는 선방해주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힘을 내주려는 모습이었고요. ABL바이오와 리가켄바이오, 알테오잔까지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알테오잔은 하나증권에서 이번 할로자임의 악재가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려는 움직임이 확인이 됐고요. 다만 미용 관련된 기업들은 오늘 한 걸음 쉬어갑니다. 파마리서치, 클래시스, 휴젤까지도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2% 넘게 상승했습니다만 에코프로는 1%가량 빠지면서 2차 전지 그 가운데서도 희비가 조금 엇갈리는 움직임이 나왔고요. 로봇 관련 기업들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SPG가 오늘 5%가 넘는 상승세를 그렸고요. 하이젠 R&M도 2%가량의 오름세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지속적으로 로봇 관련된 호재가 들려오면서 투자 심리가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마감 관련 기업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밀리는 모습이어서요. 오늘 기술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좀 특징적이었던 게 장 막판에 엔터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이제 공연할 수 있다 뭐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지금 기지개를 펴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SM이 5%가량 강한 시세를 분출하면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종목의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해 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지수를 어떻게 마감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월요일 지수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8%대 약세를 결국 그렸습니다. 4,090포인트에서 마감 지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강보합권 마감했습니다. 938.83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도 2% 넘는 낙폭을 그렸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하락 출발한 이후로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에 머물렀고요. 장 초반에 4,052포인트까지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장중 고점은 4,123포인트였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하락 출발한 이후로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 다시금 올라오려는 흐름을 유지를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결국 장중 고점 부근인 939포인트 부근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수급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팔자로 대응을 했는데 외국인이 9,500억 원대 매도 우위로 집계됐고요. 기관도 4,700억 원대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개인 나홀로 순매수세 보이면서 1조 4천억 원대 순매수세로 집계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결국 기관의 매도세가 주요했습니다. 1,200억 원대 순매도세 기록했고요. 외국인이 소폭의 순매도, 개인이 물량 들이면서 1,800억 원대 사자세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오늘 순매수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주가는 약세를 그렸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고요. 두산의 경우에도 주가 약세 불구하고 저가 매수세 유입이 됐습니다. 한국전력의 경우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3거래일 연속 이어지는 흐름이었습니다. 기아도 외국인의 선택을 받았고요. 대덕전자와 같은 반도체 기판주들 동반해서 AI 거품론 속에서 하락하는 모습 보였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코스닥 단에서는 제약바이오주 흐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올릭스,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같은 기술 이전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연초부터 주가가 6에서 7배 넘게 상승한 상황이고요. 원익홀딩스 그리고 로보티즈의 같은 로봇 관련주들 미국과 한국의 정책 기대감 다시 받아가면서 동반 강세 흐름 연출했습니다. 대덕전자의 경우에는 오늘 반도체 종목 안에서 종반해서 함께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기판주의 약세가 두드러졌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순매수 받으면서 낙폭 줄이면서 마감을 지었고요. 결국 45,8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삼성 에피스홀딩스 같은 대형 반도체 쪽으로 기관의 수급이 집중되는 흐름이었고요. 증권가에서는 2차 상승의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모비스의 경우에는 오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또 제시되기도 했는데요. 로봇 사업을 발판을 삼아서 또 다른 성장 스토리를 나려갈 것이라는 기대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아 베스틸 지주와 같은 스페이스 X 관련주들도 오늘 급등세 연출했습니다. 기관이 또 선택한 바이오 종목들 눈에 띄네요. 올릭스업, ABL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종목들 또 기관의 선택을 받았고요. 로보티즈와 클로버까지 역시 로봇주 안에서 기관의 순매수세가 이루어졌습니다. 올릭스의 경우에는 오늘 흐름 역시나 양호하게 흘러갔습니다. 기술 이전, 일라일릴리의 기술 이전한 메시 치료제 관련 기대감, 여기에 더해서 로레알과의 공동 협업으로 계속해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고요. 장중에 142,800원까지 고점 높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7.7% 전일 대비 상승하면서 141,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 특징주까지 점검해 보셨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의 주요 포인트들 고은별 앵커와 함께 점검해 보시죠.
네,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요. 오늘 시장의 투자 심리를 급격하게 얼어붙게 만들었던 AI 거품론입니다. 브로드컴이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한 뒤에 인터뷰를 통해서 수익성에 대한 우려 섞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11% 주가가 급락을 했고요. 이에 대한 영향이 국내 증시까지 이어졌던 하루였는데요. AI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과 마진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금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는 마진 둔화 우려가 더 크게 작용하는 듯합니다. 이로 인해 오늘 반도체 투톱 일제히 하락 마감했고요. 소부장단의 움직임도 그다지 좋지는 않았는데요. 다가오는 18일 우리 시각으로 오전에 마이크론의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마이크론은 반도체 풍향계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 반도체 AI 관련돼서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할지 그에 앞서서는 시장에는 경계감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주도주가 부재합니다. 하루 걸러 하루 사이 빠르게 섹터의 순환매가 나오고 있고요. 큰 종목들의 그 긴 상승이 이어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순환매가 나타나는 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게 로봇 관련돼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투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주목을 받았고요. 두 번째로는 바이오가 있겠죠. 바이오. 정부가 코스닥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특히나 기술 수출과 관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오늘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우주항공과 같은 스페이스 X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추이도 괜찮았습니다. 결국에는 뚜렷한 순환매, 그러니까 호재거리가 없는 상황에서 섹터의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함께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포인트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정부가 내년 1월에 중국에서 K-팝 콘서트 개최를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엔터주들 음원 음반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오후장까지 탄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특히나 대통령실에서 하이브 그리고 JYP, SM과 같이 대표적인 엔터사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관련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건데요. 중국이 일본을 향한 압박을 좀 지속하면서 일본 멤버가 있는 우리나라 아이돌들이 중국에서 공연이 막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를 뒤집을 수 있을 만한 큰 규모의 콘서트가 중국에서 열릴 수 있을지 그리고 그에 파생돼서 실적에 대한 개선세 엔터주들이 한 번 더 레벨업할 수 있을지 이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 함께 확인을 받고요. 오늘 쉽지 않은 월요일장이었는데요. 내일장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월요일장 이렇게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내일 시장 전략을 또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할게요. 내일은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위원님께서는 어떤 포인트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시장은 변동성의 한복판에 있다. 이걸 대전제로 하고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슈라든가 또는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찾게 되는데요. 또 이번 주에는 공교롭게도 미국의 실적과 관련된 부분보다도 고용지표 그리고 또 바로 소비에 가늠을 할 수 있는 소매 판매 또 무엇보다도 소비자 물가지수 이렇게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계속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또 예상치보다 좋다 나쁘다에 따른 어떤 변동성은 또 초래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는 무엇보다도 18일부터 19일 이틀 동안에 걸쳐서 BOJ 회의가 상당히 주목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18일 날은 영란은행도 그렇고 EU도 금리 결정을 합니다만은 동결 쪽에 무게가 실리지만 바로 일본에서 금리를 25bp 정도 인상을 하면서 0.5%에서 0.75%로 기준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8월이었죠. 엔캐리 청산과 관련된 큰 소동을 한번 우리가 겪었는데 네. 이번에는 나름대로 대비도 하고 어느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계속 주었기 때문에 엔캐리에 대한 청산 우려가 그렇게 크게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향후에 금리를 뭐 2회에서 4회까지도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코멘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또 한번 요동을 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뭐 내년도 실적 그리고 또 4분기 실적 1월 달에 이제 발표가 되겠습니다만은 뭐 단순한 디램 가격 상승이 아니라 슈퍼 사이클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하나의 또 가늠자로서 18일 날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죠. 네. 과연 이 얘기가 마이크론이 어떠한 실적을 발표하고 그리고 향후의 전망을 어떤 식으로 내놓느냐에 따라서 우리 IT 관련주들 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하방을 잡아주고는 있습니다만은 반등의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을지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AI 성장에 관련된 이러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부정적인 견해들 그리고 또 긍정적인 뷰들 계속해서 충돌하는 양상인데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 되면 좋겠지만 아직은 섣부르게 무조건 뭐 다 고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아무리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도 향후의 전망이 정말 불투명하고 좋지 못하다면 디램 가격이 이렇게 고공행진할 수가 있겠습니까? HBM 수요도 계속해서 증대가 되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네. 이런 반도체와 관련된 움직임들은 여전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면 좋겠고 그나마 또 다행스러운 것은 12월 달에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14조 원의 순매도를 보였는데 오늘 뭐 조금 매도하긴 했습니다만은 올해 들어와서는 업종의 대표주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SK하이닉스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3조 원 정도의 어떤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며칠 남지 않은 올해 연말 12월 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 계속 좀 더 나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주목하면서 우리가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네, AI 거품론이 재점화되면서 이제 미국에서부터 반도체주가 좀 크게 흔들렸던 영향을 오늘 우리 시장에 좀 고스란히 받아갔습니다. 앞으로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을 또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기점을 삼아가면서 반등할 수 있는 흐름까지 잘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어디로 향하는지도 함께 방향성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을 오늘 들고 오셨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며칠 안 남았긴 했습니다만은 뭐 실적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섹터라든가 종목 그리고 또 배당과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SOE를 여러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OE? 네, 사실 뭐 정제마진 개선이라든가 장기 공급 물량 가격의 하향 안정세에 따라서 실적 개선세가 빠르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타이트한 공급 상황 지속이라든가 정제 설비 증설이 전체적으로 각국별로 감소가 되고 있는 데 따른 반사 이익도 거둘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SOE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분기에 이제 흑자 전환이 됐죠. 그리고 이번 4분기에도 예상치보다도 좀 더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 흐름들이 지속이 된다라면 올해 2025년도가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급감을 했는데 저점을 찍고 2026년부터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현재 SOE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가 지난번에 좀 한번 급등을 했다가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쳤는데요. 오늘 뭐 장중에 이렇게 10% 가까이 급등할 때 절대 쫓아가는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일 정도에 숨고르기가 연출될 때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서 1차 목표가 뭐 하우스에서는 9만 5천 원에서 10만 원 정도 계속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10만 원 정도를 좀 SOE라는 특성상 뭐 쭉쭉 뻗어나가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배당도 좀 내가 이번에 좀 받겠다라고 네. 생각하시면서 끌고 가시고 7만 5천 원을 선줄가로 설정해 놓고 대응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SOE를 내일장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정제마진 개선에다가 공급 물량 가격도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 속에 이제 정제 설비 증설에 따라서 감소하면서 반사 이익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정규장에서 5.8% 강세 마감 지었고요. 넥스트레이드에서 6%대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눌림목이 나오는 구간으로 공략해보자라는 의견, 목표가 10만 원대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손절가 7만 5천 원까지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시장 또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지 한마디를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떤 의견 좀 주시겠어요? 네, 계속 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순환 흐름도 대비하고 밀리면 저점에서의 매수, 급등하면 일부 차익 실현도 병행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수는 갇혀 있습니다. 뭐 4,100 이상 넘어가면 더 가기가 힘들고 또 4,000 초반이라든가 이하 내려오면은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이런 어떤 흐름들이 되니까 섹터별로 섹터 내에서도 급등한 종목들보다는 눌림목이 연출되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대응을 하신다면 연말장 뭐 큰 무리 없이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지수는 좀 출렁임이 있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방어해주려는 흐름이 더 우세하게 보였고요. 섹터 내에서 종목별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잘 골라보자라고 또 압축을 해주셨습니다. 눌림목을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찾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으로 보이네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듣고 위원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12월도 어느덧 절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12월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산타랠리 고스란히 받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 사이에는 뉴욕 증시가 AI 거품론이 불거지면서 출렁임이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 새롭게 또 시작되는 월요일장에서 이러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또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데일리 TV와 함께 뉴욕 증시 분위기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유용한 정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 샷!